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셀시어스 홀딩스입니다. 위원님께서 가끔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 제가 봤고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마시는데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난다? 신기하죠?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핫하다고 하는데 주가가 이번에 급등했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인기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고 생각하는 게 몬스터 베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몬스터 베버리즈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인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편의점 가시면 웬만한 데가 1+1, 뭐 2+1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드래프트 킹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카운트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1+1 아닌가 아시죠? 라고 물어볼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몬스터 베버리지의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팔리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선호하고는 음료는 아닌데. 근데 이제 셀시어스 홀딩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기냐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셀시어스 홀딩스 나올 때는 이제 경쟁사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몬스터 베버리지 뒤에는 코카콜라가 있고 셀시어스 뒤에는 이제 막 그 디스트리뷰 유통망에서 펩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예. 에너지 드링크 하면 몬스터 베버리지라고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니까 안 팔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용어는 어디라도 에너지 드링크라고 안 써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이어트라고 많이들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나올 때마다 피트니스 드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게 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개념 자체는 뭐 우락부락하는 이런 어떤 몬스터 베버리지의 느낌보다는 강한 느낌보다는 이거는 피트니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쪽에 항상 피트니스라는 거 온갖 곳에 써 있습니다. 이미지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 주식이요. 근데 오늘 보면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2억 7,40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됐는데 3억 2,600만 달러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무려 11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핫하게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음료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북미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달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4%가 늘어났고 주당이 이게 진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29센트가 예상됐는데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2센트가 나왔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와 셀시어스 홀딩스 뭐 두 개 다 좋고 음료가 인기 있는 거지만 2020년 이후 팬데믹 이후에 한 3년 동안의 주가 흐름만 보면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 올라간 거에 비해서 한 60% 올라갔기 때문에 몬스터 베버리지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간 게 지금 바로 이 셀시어스 홀딩스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들 온라인이나 이마트 이런 데다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전 한번 마셔봤습니다. 하도 그래갖고 마셔봤는데 뭐 체지방이 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피트니스용으로 이렇게 많이들 홍보를 하고 있다. 그거를 가시면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느낌도 약간 다르죠, 이미지가. 예. 제가 뭐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체지방과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꼭 먹어보고 또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요, 듀오링고입니다. 또 하나의 AI 수혜주죠. 언어 학습 어플로 알려진 듀오링고가 약세장 속에서도 호실적과 함께 선전했습니다. 아무래도 AI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듀오링고도 저희가 딱 한 번 금년 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듀오링고는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약간은 아직은 좀 좁아져 있다고 할까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로 알려지냐면 영어 모바일로 영어 공부하는 그런 앱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듀오링고가요. 다만 이제 그건 우리나라에서 말로 기본을 강의하고 이럴 때 뭐 언어가 한국말로 나와야 되니까 영어를 하는 건데요. 일단 영어 기반으로 시작하면 전 세계 40여 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누가 지금 영어를 지금 모바일로 배우느냐 그러지만 예전에 보면 학원에서 배우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10년 전, 15년 전 보면 한 20년 전 보면 엄청 선전 나왔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전화로 맞아요. 했던 많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전화가 되면서 전화 저렴해지니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때는 이제 그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을 네이버나 이렇게 보시면 새벽 몇 시까지 하면 뭐 준다 이런 맞아요. 많이 뭐 광고 자꾸 보이잖아요. 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온 겁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근데 이게 인기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은근히 많이 좀 하고 있다는 거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겠고요. 네. AI란 건 AI가 기반이 들어와서 더 잘 가르쳐주면 이런 거라 이번에 이제 AI가 취임사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 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이걸가 하여튼 많은 인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쓸리감 못하지만 해외에서 많이 쓸리감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 앱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영어밖에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영어 그리고 또 하나가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이들이요. 영어 테스트가 돈 받고 하는 거 되겠고 여기는 물론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고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들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흑자가 냈습니다. 물론 이제 넌갑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워낙 이제 정밀하게 보는 엄격한 갑 기준을 보면 이게 2025년 이후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데 어떤 넌갑도 기대가 안 했었는데 오늘 깜짝 실적이 분기 흑자가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를 더 올려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또 상향시키는 모습입니다. 듀오링고의 매출과 순이익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익도 이제 아래쪽에 빨간색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한 거 되겠고 이거는 그 블로그에서 성익회 해외 주식이라는 분을 인용했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간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거 누가 쓰겠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MAU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가 늘어났고요. 월간 활성화 사용자요.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62%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구독하는 것들 그리고 구독하고 대신에 광고로 보는 사람 광고 매출 그리고 잉글리시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항목 모두 평균적으로 최소 16%에서 45% 숫자가 늘어났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나오자마자 목표 주가를 167에서 170달러로 올려놨다. 다만 이 아직 적자 회사였기 때문에 크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어떤 모든 주식이 흑자 전환을 본격화할 때 주가 레벨업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듀오링고 여러분 관심 갖고 보셔도 한번 스타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듀오링고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그리고 또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듀오링고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디즈니입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숫자만 딱 나왔을 때는 원래 주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양한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4에서 5% 상승으로 반전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 건가요? 네, 일단 팩트 숫자부터 먼저 확인해 드리면 주당 이익이 1.03달러, 0.95달러보다 높았지만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오면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매출이건 이건 하나를 못 맞추면 주가는 여지없이 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뭐 100년 된 회사니까 좋은 회사죠. 그렇지만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은 초반에 한때 런칭했을 때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수익이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전체 1억 4,600만 명이 나왔는데요. 예상은 1억 5천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좀 미스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디즈니 플러스만 보는 것도 있겠고요. 훌루라는 거 있겠고 ESPN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좀 그런 구독자 수위를 그림을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보이시면 꾸준하게 고점 치고 내려오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넷플릭스는 수년, 10년 넘은데 회사가 잠깐 2분기 연속 줄어들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회복세로 돌아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까지 보면 3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잘 모릅니다. 구독자 수 자체가 한번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디즈니 파크도 여전히 약간 괜찮았지만 그나마 그렇게 약간 아웃퍼폼하지 못했고요. 디즈니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기대보다는 좋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보이지 못했던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디즈니와 플러스와 넷플릭스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예. 에비타바 기준을 보면 한쪽은 계속 약간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분야가 되겠고요. 이건 디즈니 플러스 딱 그 사업 분야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로 보면 주가는 좋을 수가 없고 많이 떨어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처음에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넷플릭스를 따라하기를 가는 건데요. 가장 큰 건 아마 시청자 우리나라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분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도 있고 그쵸. 좀 핫한 요즘 카지노 같은 거. 예, 네. 그런 것들을 꽤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 많은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친구끼리 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공유? 여기도 이제 공유 계정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네. 것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할만하죠. 그렇죠. 네. 약간 뭐 좋을 수 있고 약간 이제 반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주가가 시간에서 축축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격. 가격 인상하는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는 거랑 광고 안 보는 거. 근데 광고를 보는 거는 이제 올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광고 안 보는 사람도 올리는데 이게 꽤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올려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13달러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기본 가격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성을 이 구독자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이건 무조건 좋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일단 판단이 있을 것 같고 여하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수익성을 따지고 이런 거를 보면 긍정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주가는 그렇게 현재 시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화면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오늘 하루 종일의 정규장이었고요. 예. 그 하얀색으로 회색으로 나는 것이 떨어지고 시간애거든요. 훅 떨어지가 확 반등했다가 약간 꺾이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친구끼리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예. 그리고 하는데 광고 없는 거 난 보고 있는데 돈을 더 내려 한다. 그것도 10%가 아니라 20% 이상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27% 올렸거든요. 네네네. 25%.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됐거든요. 공유 금지하고 가격 인상했을 때 확실히 실적이 늘었거든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과연 요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이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필수 소비재와 기술주의 간극 많이 벌어졌나요, 혹시 지금? 네, 벌어진 정도가 엄청 벌어졌죠. 이게 보시면 금년 3, 4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네네.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P&G 같은 경우 52주 최고가, 그리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최고가. 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 몇 번 소개해드렸던 프렌치 프라이를 만드는 레미에스턴 사상 최고가가 계속했는데요. 그게 이제 3월 이후 훅 급격히 꺾였죠. 그게 왜냐하면 그랬군요. 기술주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서 AI가 광풀면서 훅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 한 장의 그림만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상대 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제가 설명을 쉽게 얘기하면 필수 소비재와 기술주의 강도이기 때문에요. 저 위로 올라갔으면 기술주 대비 필수 소비재 가격이 비싼 거고요.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아래로 가는 것은 기술주 대비 필수 소비재 가격이 떨어진 건데 지금 저 수준이 재작년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까지 완전히 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웁스가 있네, 웁스. 네, 완전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시대가 오면 항상 제일 먼저 선도하는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도하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면 P&G 같은 경우 52주 최고가 수준이고요. 월마트도 필수 소비재거든요. 예. 월마트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지금 월마트인데 오늘 가격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IT가 성장지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금리가 최근에 올라간다. 오늘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곳에서 지금 공급망 이슈 얘기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다 4%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있으면 당혹스럽잖아요. 왜 떨어지냐. 그렇죠. 그렇지만 뭐 실전 아직 안 나왔고 뭐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사회되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IT 주식이 지금 은근슬쩍 쉬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럴 네. 때 올라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가 현재 재미없지만 예. 먼저 선도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너럴 밀즈, 하겐다스 이런 것들 갖고 예. 있는 거예요. 뭐 재미없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허쉬 초콜릿도 금년 봄까지 계속 사상 최고가 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한 열흘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배당도 한 또 15% 올려줬고요. 이익이 줄어들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매출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낮아져 있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해외 매출 높은 기업은 무조건 좋거든요. 허쉬 이런 게 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담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리아 이런 것들이 뭐 큰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고점 대비 또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배당 수익률은 8%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몬스터 베버리지, 셀시어스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P&G 같은 경우에도 예. 딱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이면 섹터 ETF가 XLP란 ETF가 딱 있습니다. 그 XLP ETF 뭐 종목 하나하나 선택 쉽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ETF인데요. 그럼 보시면서 스타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수급 쏠림이 좀 해소되면서 저평가 관련주, 낙폭과대주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텐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과 XLP라는 ETF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태풍 피해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또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